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오메로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메로스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40%, 많게는 150%까지 폭등했죠. 바로 노보노디스크와의 21억 달러 규모 계약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급등이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다시 나와야 하는지 그 전략을 진짜 팩트만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메로스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주요 기술은 보체 시스템, 그 중에서도 대체 경로를 조절하는 기전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이 바로 자렌티니바트, 코드명 OMS906입니다. 이건 MASP-3 억제제로 희귀 혈액 질환인 PNH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계 과혈성을 차단해서 적혈구 파괴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르소플리팝이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건 이식 관련 혈관 손상 질환 TA-TMA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다만 지금은 규제 승인 재정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0월 중순 오메로스가 노보노디스크와 자렌티니바트 관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최대 21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3억 4천만 달러는 선급금과 가까운 마일스톤 형태로 바로 유입됩니다. 나머지는 임상, 허가, 상업화 단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죠. 노보가 자렌티니바트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가져가고 오메로스는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는 임상과 상업화의 부담은 노보가 지고 현금 확보와 장기 로열티는 오메로스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발표 직후 시장이 폭발했죠. 하루 만에 거래량이 수십 배 늘면서 140에서 150% 급등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규모가 좀 큽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대 21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메로스의 계약 발표 직전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즉 계약 규모가 시총의 2배 이상이라는 뜻인 거죠. 바이오 업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라이선스 딜은 초기 임상 단계 회사로선 이례적입니다. 시장이 왜 흥분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회사 체급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수준인 거죠. 자, 두 번째가 현금 유입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 딜의 구조가 좀 중요한데 21억 달러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중 3억 4천만 달러가 성급금이고, 그 다음에 근접 마일스톤 형태로 즉시 좀 유입이 됩니다. 즉 현금 흐름이 바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으로 오메로스는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 비용도 될 수도 있고, 운영자금, 즉 연구 인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유지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숨쉴 여유를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가 로열티 구조인데요. 한 번의 계약으로 장기 캐시 플로우를 좀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뭐 단순 매각이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즉 오메로스가 자산을 넘기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단계형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달러면 로열티 5%, 매출이 10억 달러면 로열티 10%,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만 하면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단발성 수익이 아니라 장기 현금 창출 구조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가 임상 리스크의 이전인데요.
리스크는 줄이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죠. 보통 중소바이오 기업은 임상 3상을 직접 진행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시간도 길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임상 3상과 상업화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임상 실패나 규제 지연에 따른 리스크는 노보가 부담을 하고 오메로스는 성공 시 수익만 챙기는 구조죠. 이걸 리스크 전형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개발 부담을 덜면서도 성과가 나오면 수익을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오메로스의 생존, 현금 흐름, 리스크 구조, 그리고 미래 수익 모델을 통째로 바꿔버린 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등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제 이 회사가 망할 일은 당분간 없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등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에 있던 움직임에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향 추세선, 단기 우상향 추세선을 월등히 뛰어넘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낙 좋은 뉴스입니다. 자금력도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그 여윳돈으로 다른 걸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메로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딜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분간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가격대에서 형성을 해주고 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끝나고 수급이 안정권으로 접어든다면 충분히 지지하면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일정 방향 만들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이에 노보가 임상 3상이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오메로스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은 좀 깁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죠. 우선은 노보가 진행을 하지만 그 임상 리스크도 존재는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업화 리스크입니다.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 보험, 경쟁 약물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 되돌림 구간에서 어떤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방어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급등 이후에 조정이 왔네? 그러면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자리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찬스를 노려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급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허가 그 다음에 상업화라는 세 단계를 통과하기 전까진 절대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메로스는 지금 차트도 그렇고 펀더멘털도 그렇고 기대와 현실의 줄타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의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오메로스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바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